책은 한 권 한 권이 하나의 세계이다. 윌리엄 워즈워스. 책이 없는 백만장자가 되는 이보다 차라리 책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거지가 되는 것이 한결 낫다. 로즈 맥콜리. 가장 싼 값으로 가장 오랫동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책이다. 몽테뉴. 수많은 명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말해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책을 읽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미래 어린이 기단 조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 어린이 기자단 윤예진입니다. 내 인생의 책이라는 오늘 방송 주제에 맞게 민영님이 책에 관한 좋은 명언들을 소개해 주셨네요. 그럼 저는 내 인생의 책에서 나가 누구이신지 소개해 드릴게요. 문헌정보학과 교수이자 작은도서관 관장 이종건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책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관장님께서 직접 쓰신 책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관장님이 쓰신 책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쓴 책은 제 전공 분야와 전공 분야인 문헌정보학 전공서적 15종, 생활수필 6종, 이렇게 총 21권을 냈습니다. 와! 정말 많이 되었어요. 쓰는 동안 힘들었던 책이 있을까요? 네, 제가 낸 책 가운데서 번역서가 6권 있는데요. 그 6권이 가장 힘들었어요. 주로 영어로 된 책을 우리말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외국어는 단지 단어와 문법만 알아서는 그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없어요. 말하자면 그 외국어를 쓰는 사회의 언어 습관과 문화까지도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책에 나오는 문장만 해석하면 이상한 번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책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한 그 지역의 문화를 검색하고 해석하느라고 진땀을 뺐어요. 그렇게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읽는 사람들은 번역서를 아주 편하게 술술 읽었겠네요. 21권의 책 가운데 가장 보람을 느낀 책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가장 힘들었던, 가장 애정을 기울인 책이 또 나중에 가장 보람을 느끼는 책인 것 같아요. 번역서 6권이 가장 보람을 느낀 책입니다. 관장님이 운영하시는 작은 도서관에 가면 관장님 책 21권을 모두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럼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관장님, 혹시 다른 나라 도서관에도 가보셨어요? 네, 다른 나라 도서관에 가본 적은 없지만 책을 통해서 많이 접해보았습니다. 그럼 책에서 만난 여러 도서관 가운데 기억에 남는 도서관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네, 미국은 도서관 선진국이에요. 도서관이 시민의 생활 속에 자리 잡혀 있다고 하더군요. 도서관에서 장난감도 빌려주고 공기구도 빌려주고 집에 걸어두는 그림도 빌려준다고 해요. 선생님, 우리나라에도 독특한 도서관이 있나요? 네, 현대카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에요. 트래블 라이브러리, 여행에 관한 도서관, 여행 관련 도서관이고요. 뮤직 라이브러리, 음악 관련 도서관, 그리고 디자인 라이브러리, 디자인 미술에 관련된, 그리고 쿠킹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요리에 관련된. 다 서울에 있으니까 이번 여름방학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괜한 오해하지 말아줘. 너를 바라보는 게 아니야. 그저 우연하게 눈이 마주친 거야. 그러니까 오버하지 마. 내게 다가가는 게 아니야. 우연히 네 앞을 지나가는 것뿐이야. 친구가 들려준 너의 얘기들이 신경 쓰여 사실 궁금하기는 했어. 우연히 보게 된 너의 뒷모습이 신기해 보여. 알고 싶은 넌 내
내게 뭘까? 아냐, 바란 게 아냐. 자꾸 생각나는 걸. 노래 잘 들었습니다. 맑고 경쾌한 리듬의 청량한 오마이걸 승희씨 목소리 덕분에 청취자 여러분들 더위가 싹 가셨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책.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읽으셨던 책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책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서 돌멩이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린이 독자를 대상으로 쓴 책이지만 어른이 읽어도 깨닫는 바가 참 많아요. 어떤 내용인지 줄거리 좀 들려주세요. 네, 서로 도울 줄 모르고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스님들이 동냥하러 내려왔어요. 근데 아무도 내다보지 않자 스님들이 돌멩이로 국을 끓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국거리를 조금씩 가져와서 맛있는 국을 만들어서 파티를 열고 그 후로 동네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사이좋게 지냈다는 이야기예요. 돌멩이를 국을 끓였는데 어떻게 먹었을까요? 네, 돌멩이국을 제목은 돌멩이국이지만 스님들이 돌멩이국을 끓이니까 신기해서 내다보던 사람들이 국거리를 조금씩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맛있는 국거리를 넣고 끓여서 실제로는 돌멩이국이 아니라 야채국이 된 것이죠. 아, 그런 이야기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인생에 가장 도움을 준 책은 무엇인지요? 네, 살아오는 동안 제게 가장 도움을 준 책은 논어입니다. 논어는 요즘도 책상에 놓아두고 수시로 읽습니다. 좋은 책은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음미하면서 내 생활에 적용하고 반성하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 읽은 책은 다시 읽지 않는데 관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생각이 달라지네요. 가까이 두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두고두고 음미하기. 기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들이 꼭 읽어보았으면 하고 바라시는 책 3권 정도 추천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스파이스 칼슨이 쓴 동네 한 바퀴 생활 인문학. 이것이 첫 번째 책입니다. 인문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너무 어려운 책일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 전기, 우편, 정지 신호등, 자전거, 맨홀 뚜껑. 일상 속에서 익숙한 사물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인문학적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쉬운 책이에요. 인문학은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찾을 때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문학을 어렵게 느끼는 게 바로 생활과 동떨어진 어려운 이론들만 얘기해서 그런 건데 동네 한 바퀴 생활 인문학은 우리 생활에서 인문학을 찾아내서 썼나 봅니다. 민영님이 오늘 관장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한 10배는 똑똑해지신 것 같아요. 칭찬이지죠? 그럼요, 아주 칭찬입니다. 관장님, 더 똑똑해져야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무엇인가요? 네, 고려시대 학자 그리고 스님 이련이 쓴 삼국유사입니다. 관장님,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리 없어요. 이 책 역시 어린이들을 위해서 새로 쓴 책입니다. 강숙인 선생님이 이련이 쓴 원문 내용을 그대로 살려서 요즘 어린이들이 읽기 쉽게 고쳐 쓰셨어요.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고 또 삼국사기가 기록하지 않은 일들까지 모아놓은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유사 원본 해설서를 읽기 전에 읽으면 크게 도움을 받을 거예요. 생활 인문학 책에 이어 역사책. 세 번째 책도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 책은 노래 한 곡 더 듣고 시작할까요?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관장님, 궁금합니다. 세 번째 책은 뭘까요? 네, 세 번째 책은 김경일 선생님이 쓴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제안하는 10대를 위한 공부사전입니다. 공부사전. 일주일만 있으면 방학인데 관장님께서 저희를 쉬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 같아요. 네, 방학 동안에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2학기를 준비하는 것도 좋겠죠? 잘 새겨 듣겠습니다. 내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공부 계획을 매번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험날 아침은 든든히 먹어야 할까? 새 학기가 두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등 우리 청소년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아주 많죠. 이 책은 이러한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계획하기, 기억력, 동기, 성격, 집중, 친구 등 청소년의 일상 그리고 학습과 관련된 29개의 키워드를 인지심리학적인 관점으로 풀어냈습니다. 이 책은 꼭 읽어보고 싶네요. 공부 계획을 매번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저예요. 새 학기가 두려운 사람도 제 얘기 같거든요. 예진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서 있는 게 힘이 될 테니 우리 같이 읽죠. 네, 역시 위례 어린이 기자단 기자님들은 솔선수범 멋집니다. 관장님, 인생의 책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책을 읽을 때에는 그토록 흐르지 않는 것만 같던 시간이 다른 분이 책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는 어쩜 이리도 빨리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아시죠? 저도 아쉽습니다. 그래도 보내드려야 합니다. 대전까지 내려가셔야 하니까요. 관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내려가십시오. 네, 어려운 얘기들이 많았는데 잘 들어주셔서 저도 참 고맙습니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박학기의 아름다운 세상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문득 외롭다 느낄 때 하늘을 봐요. 같은 태양 아래 있어요. 우린 하나예요. 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 미디어 지원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